IT의 신 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자주 하면 식상한 거 알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2차전지 쪽에 가성비 탑5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성비 좋다고 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회사는요, 하나기술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기술은요, 2차전지 조립, 극판, 활성화 공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고요, 국내 유일의 턴키 수주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턴키 수주라는 건요, 1라인으로 해서 다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키만 건네준다 이런 거죠. 고객사는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국내 3사 배터리 회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BYD,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턴키로 가지고요, SK 이노베이션에 291억 수주를 받았고요. 향후 조만간에 이거에 한 두세 배 정도의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요, 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폴더볼. 저희 과거 영상에서 폴더볼 폰의 중요한 기술을 UTG라고 해서 울트라 씬 글라스라는 이 유리 가공이 제일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요. 여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를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게 레이저하고 열 면취 가공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폰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고체 배터리, 아직 완벽한 전고체는 아니지만 반고체 배터리 쪽으로 장비를 납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한 300억 정도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자,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회사는요, 자율주행차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지금은 사물통신, IoT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자율주행차 쪽으로 확장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삼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TV 리모컨이 주력입니다. 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쪽으로 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대 회장이 이제 TV 리모컨 사업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셨고, 2세 경영자가 오면서 IoT 사업을 크게 일궜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 가전 쪽에 600여 개 종의 통신 모듈이랑 허브랑 센서류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삼성전자 아틱이라고 이 시절부터 협력을 했고요. 지금은 스마트싱스죠. 지금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가전이 똑똑해질수록 로봇 청소기, 무풍 에어컨, 세탁기 뭐 이런 것들 쪽으로 다 센서 같은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는 게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이죠. 그래서 하만을 인수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쪽으로도 지금 삼진이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요. 최근에 금호 타이어하고 스마트 타이어 개발했고요. 개발 완료했고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버스 같은 데다가 이제 적용할 거예요. 타이어의 마모 상태나 노면 상태나 이런 것들을 통신으로 이렇게 이제 피드백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는 실적이 좀 슬로우했는데요. 2분기부터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연간 이익이 한 120억 정도 이익이 나와요. 작년, 재작년 한 120억 정도 OP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굉장히 쌉니다. 600억, 700억대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굉장히 한번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스마트 트래커 이런 것들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고리같이 나왔는데 잘 잃어버린 물건에 걸어둘 수 있는 이런 밴드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통신을 모듈을 이용하는데요. 통신 모듈을 잘하는 회사가 삼진이죠. 그래서 뭐 지급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MC넥스입니다. 세계 차량용 카메라 탑5 안에 드는 국내 기업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스마트폰용 카메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가 죽을 썼잖아요. 그래서 EQ에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실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밀어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카메라, 멀티 카메라 쪽의 수요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 기대감인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주가 레벨도 굉장히 많이 조정받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어떤 멀티플을 땡겨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차용 카메라입니다. 현대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 1차 벤더로 등록이 됐어요. 지금 eGMP 1차 벤더로 등록된 회사들 중에 중견기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인데요. 지금 1차 벤더로 등록됐고 1조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안정적인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우리 테슬라가 최근에 삼성전기하고 5천억 정도 규모 카메라 공급 계약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물량 더 늘어나면 MC넥스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둘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회사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우리 사과회사하고 신규 벤더 그거를 진행하고 있죠. 왜냐면 이 회사가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회사를 잘라냈어요. 그죠? ESG 때문에 아동공들을 고용을 해서 노동을 착취했다고 해서 이 회사를 잘라냈는데, 이 회사가 한 18% 정도의 물량을 담당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신규 벤더를 등록하고 있는데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네 번째 회사는요, 전기로 움직이면 커넥터도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한국단자입니다. 차량용 커넥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용 커넥터 한 90% 정도를 납품하고 있고요. 가전용 커넥터가 한 13% 정도 됩니다. 13%. 그리고 LED 프레임이 한 7%, 기타가 한 10% 정도 되는데요. 100%가 넘죠. 이게 상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계되는 부분이 뭐 한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한 1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커넥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자동차 커넥터 쪽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요, 해외 업체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뭐 타이코라든지 몰렉스라든지 뭐 히로세라든지 이런 회사들 많이 썼는데요. 이게 현대기아차가 점점 전기차를 많이 늘리고 있고, 그래서 eGMP라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eGMP에 맞는 최적화된 국내 회사들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내 회사를 키워야 돼요, 규모를. 그래야 전기차 생산에 적시적소에 부품을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단자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적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만 305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시총이 지금 1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4만 해도 1200억 연간으로 버는 건데요. 시총 1조면 굉장히 쌉니다.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요. 올해 매출은 한 1조 이상 정도 나올 거로 기대되고 있어요. 작년에 한 8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요, 현대차가 나중에 OTA라는 걸 할 거예요.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 이거는 이제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자동차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싶을 텐데요. 이걸 하려면 커넥터의 인터페이스를 뭔가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한국단자 중요해질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회사는요, 해성 DS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의 최대 수혜인 회사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에요. 그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한데요. 지금 여기에 리드 프레임이라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한 3분의 1 정도의 매출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익 성장이 상당 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원자재 구리 가격이 오르면 회사 실적이 빠졌어요. 회사 실적이 빠졌는데요. 최근에는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구리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거를 가격에다가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라면값 오르면 식품회사들 실적 좋아지듯이 이 회사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2분기에는 상향 조정돼서 120억에서 150억까지 올랐는데 실제로는 185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그래서 하반기에도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차량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요. 차량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패키지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러죠.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DDR5나 이런 쪽으로 되면서 좀 회사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7천억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7천억 초반 정도인데요. 올해 한 700억 가까이 OP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차량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 피크아웃 될 거다라는 이것 때문에 계속 주가가 못 가고 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당분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이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신다 그러면 해성DS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KC텍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KC텍은 이제 전공정 CMP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칩렛 쪽에서 후공정 쪽에서 익스포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웨이퍼가 있잖아요.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웨이퍼가요, 이게 좀 과장이 있긴 한데요. 700에서 한 80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가 됩니다. 이거를요, 백그라인더로 갈아내거든요. 백그라인더로 갈아내는데요. 이게 나중에 칩렛 구조로 하려면요, 이게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얇게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백그라인더를 하고요. 최종 단계에서 이제 CMP를 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뭐 칩렛이 되고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은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밑에 기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치핑 같은 것들이 나면요, 이게 똑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얇아지면 이렇게 굉장히 얇아지면 밑에 똑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이거를 매끈하게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유리 가공하듯이. 그래서 이게 CMP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폴리실리콘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KC텍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웨이퍼를 얇게 가공해서 TSV로 이렇게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얇은 웨이퍼를 가지고 이렇게 TSV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죠? 구멍을 뚫고 TSV로 구멍을 뚫고 여기를 회로를 채워야겠죠. 여기에 이제 구리 같은 게 이제 채워지는데요. CVD 같은 걸로. 이런 걸 이제 원익 IPS가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뚫으면요, 이 웨이퍼 표면에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죠? 뚫었는데 여기 구리를 채우면 이게 깔끔하게 잘리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볼록하게 뭐 솟아 있겠어요? 그죠? 이런 것도 볼록하게 솟아 있거든요. 이런 것도 CMP로 갈아내야 돼요. 그죠? CMP로 갈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딴에서 이런 TSV를 처리를 하고 이런 CMP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KC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후공정 쪽에 익스포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TSV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전공정하고 후공정에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이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라 이번에도 한 번 더 해봤는데요. 반응 안 좋으면 이제 이런 거 안 하고요. 다시 초심으로 가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탑5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